안녕하세요, 오실장입니다. 오늘은 어디냐면 방콕입니다. 대한항공 타고 인천을 출발해 방콕 수완나푼 공항으로 갈 거예요. 인천공항 2터미널 A 프레스티지 전용 카운터에 체크인 했고요. 10월이면 성수기 전인데 만석이더라고요. 방콕 성수기가 11월부터 2월인데 오늘은 좀 빨리 왔다고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이 이번만 운영했는데 올해 10월부터 1B까지 확대됐다고 해요. 대한항공, 델타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탑승객만 가능하니까 미리 체크해보세요. 오늘 비행기 KE653 19시 5분 출발 비행기입니다. 벌써 30분이 딜레이 됐어요. 미국에서 인천을 경유해 방콕으로 가는 연결편이라 딜레이가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델타항공, 케냐항공, 웨스트젯이 코드쉐어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인천 방콕 노선을 하루 4회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 7시 편은 거의 절반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출발 준비를 마친 호텔 리마 7782 2009년에 대한항공에 인도돼서 16년 동안 운행했는데요. 아직 쌩쌩하게 미주권 동남아권 다니고 있더라고요. 오늘 기종은 보잉 777-300ER입니다. 프레스티지는 프레스티지 슬리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32 좌석 배열입니다. 가뜩이나 전부 오픈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없는 좌석인데 가운데 4석은 혼자 가실 때는 좀 민망하니까 피하세요. 대한항공이 최근에 닭장 이코노미석 때문에 욕을 좀 먹었잖아요. 결국 한 대만 재배치하고 나머지 11대는 대기 중인데 오늘 타는 기종이 그 기종입니다. 곧 같은 운명이 될 거예요. 기재가 16년이 됐기 때문에 중년기이고 에어버스 350이나 보잉 787 신기재들에 비해서 노후됐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다만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정비를 잘해주면 20년에서 25년도 운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재의 연식보다는 정비의 퀄리티가 더 중요해요. 물론 저도 신기재 탈 때가 기분이 더 좋긴 합니다. 티켓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입장하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코스모 스위트가 2열 먼저 보이고요. 그 뒤는 다 프레스티지석입니다. 다 오픈되어 있어서 사실 비즈니스 느낌이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 그래도 누워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에미레이트 항공이랑 에어프랑스도 2004년부터 5년까지 인도받은 777을 아직도 잘 쓰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네인터랑 좌석을 리뉴얼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식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리도 안내를 받았고 오늘 만석이니까 옆 사람 오기 전에 빠르게 물품이랑 좌석 체크해볼게요. 이게 다 오픈되어 있는 형태라서 비즈니스여도 편히 찍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 기내 좌석 모니터 15.4인치인데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자막 보기 너무 힘들고 좌석은 대한항공 상징 푸른색 좌석이 되어 있고 기내 물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슬리퍼 있고요. 이 슬리퍼가 푹신함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이 있는데 저는 잘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귀가 좀 아파요. 이태리 친구 브랜드 프레떼 담요가 있습니다. 보슬보슬한 게 좀 더 묵직하고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웰컴 드링크로 샴페인 받았고요. 샴페인 많이 마시는 게 남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옆자리에 초등학생이 탔는데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더니 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리모컨은 올드합니다. 작은 액정에 있는 버튼이 확인 버튼인데 좀 버벅대더라고요. 옆으로는 독서등이 있고 아래 C타입 케이블 충전 단자가 있어요. 반대쪽 손잡이에 좌석 조절 버튼들이 있고요. 이건 볼 때마다 안마의자 버튼 같아요. 트레이는 팔걸이 안쪽에서 꺼내야 하는데요. 이거 빼기가 녹록치 않아요. 살살 부드럽게 빼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찍는다고 한 손으로 올리다가 몇 번 실패했어요. 앞뒤로 좀 조절이 되긴 하는데 전 살이 쪘는지 이거 밀고 화장실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밥상을 편 김에 기내식 메뉴 좀 볼게요. 이륙 후에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 메인 메뉴는 버섯덮밥, 스테이크, 파스타가 있어요. 대한항공이 리브랜딩 되면서 기내식을 기내 환경에 맞게 맛과 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세경 셰프님과 협업해서 파인다이닝을 구현했다고 해요. 오른편에는 돌아오는 편의 점심 식사 메뉴도 적혀있네요. 술은 샴페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칵테일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기내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데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마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식사할 때만 마시는데 메뉴를 보면 메인에 추천하는 와인들이 밑에 같이 나와요. 저는 추천해 주시는 대로 마시는 편입니다. 이 좌석의 가장 큰 장점은 좌석 간격이에요.
앞좌석과의 간격이 74인치, 188cm나 돼요. 그러는 중에 기장님 피해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을 모시는 기장은 김혜입니다. 저희는 5월 26일부터 공항입니다. 오늘 방콕 수산화통 국제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미국 대학 5시간 내외입니다. 비행 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때에 자리 안정의 경우에는 항상 좌석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이프티 비디오가 사용됩니다. 제가 소시적에 승무원을 했었는데 저는 저가항공사라서 통로에 서서 직접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FSC에서 영상 틀어주는 거 보면 아직도 좀 부러운 느낌이에요. 오늘 비행 경로 한번 봐주고 옆자리 화면도 너무 잘 보여서 한번 봅니다. 옆 사람이 뭐 보는지가 다 보여요. 세이프티가 나오는 동안 푸시백이 시작됐고요. 창가 옆자리가 아니라서 좀 멀찌감치 찍었네요. 내년이면 이 터미널로 옮길 아시아나 에어버스 380도 보이고요. 이제 이륙합니다. 아까 아시아나를 봐서 생각이 났는데 어제 이메일 받았는데 아시아나도 26년 1월 14일 출도착편부터 이 터미널로 이전한다고 해요. 이제 이 터미널 꽉꽉 채워지겠어요. 1월 14일 00시 출도착편부터니까 그 전에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은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은 7월 9월에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요. 이제 아시아나마저 들어오면 한진칼 어셈블입니다. 순환고도에 오르면 바로 저녁 식사 시작됩니다. 퍼스트와 비즈니스가 64석이나 돼서 코스를 뽑아내려면 정신없기 때문에 승무원분들이 아주 바빠요. 새우 썸땀, 토마토 샐러드, 스프, 빵 이걸 다 따로 서빙을 해주세요. 뒷자리에 앉으면 어안이 벙벙한 게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앞쪽에선 치우고 있습니다. 저는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로 골랐고요. 메뉴에 추천하는 쉬라즈를 곁들였습니다. 디저트로 과일 하겐다즈가 나오는데 저는 커피 시켜서 아이스크림에 한 스푼씩 넣어서 아포가토 느낌으로 먹는데 달콤하게 좋습니다. 다른 리뷰들 보니까 위스키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면 가오슝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한 끼 먹었을 뿐인데 벌써 2시간 반이 지난 거예요. 이제 잘 시간이다 얘들아 느낌으로 불을 꺼주십니다. 그럼 슬슬 잘 준비하시면 돼요. 2시간 40분 남았으니까 절반 정도 남은 거네요. 의자 버튼을 누르면 180도로 넘어가는 풀플랫 좌석이고요. 이게 길이가 185cm라서 어지간히 키 큰 분들도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요. 의자 내려갈 때 생각보다 저 뒤로 뭐가 잘 넘어가요. 저 뒤로 옷이나 물건 넘어가면 그땐 아주 귀찮아지는 겁니다. 오토만이 따로 없어서 그냥 붕 띄워놓고 눕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래된 거지만 생각보다 누워있으면 편하게 잠이 잘 와요. 최신 버전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오히려 오토만이 안쪽에 좁게 있어서 전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베개 놓고 누우면 바로 기절입니다. 누워도 좌석은 조절할 수 있고요. 프렛대 담요 덮고 잠을 청해 보겠습니다. 기내에 불이 들어오고 좀 어수선한 느낌으로 깨면 망한 겁니다. 착륙 40분 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라면 못 시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기내라면인데 저는 항상 먹는 편인데 오늘은 놓쳤네요.
부분 터널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선박에 오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을 떨어주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장님 아주 나이스하게 착지하시고요. 저도 승무원으로 비행할 때 착륙하자마자 일어나서 짐 꺼낸 승객들한테 앉으시라고 막 외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승객으로 앉으면 엉덩이가 들썩이긴 해요. 하기하면서 코스모스 히트 한 번 더 흘려보고요. 언제 맡아도 텐션 오르는 방콕 냄새가 납니다. 대한항공 게이트랑 입국 심사대랑 정말 멀어요. 이렇게까지 걷는 게 맞나 싶을 때쯤에 나오니까 무빙워크 타고 쭉 가시면 돼요. 도착해서 알았는데 태국 왕비의 어머니, 그니까 왕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태국은 추모 분위기더라고요. 위에 보시는 화면이랑 사진이 방콕 어딜 가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30일 정도 추모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완나푼 공항에는 패스트트랙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타시면 줄 길게 안 서고 비교적 빨리 심사가 끝날 수 있어요. 입국장으로 나와서 호텔로 가겠습니다. 방콕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묵을 예정이고요. 교통편은 클룩으로 예약해서 편하게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콕의 새로운 핫플 소개랑 대만 중앙항공 프리미엄 이코노미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